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대구의 봉덕동에 있다가 80년대 중반에 이 하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를 옮겼을 때에는 성당 이 건물이 없었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이 성당을 짓는 것을 또 기부하겠다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이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성당의 그 설계자는 대한민국 건축협회장을 역임하셨던 유희준 교수님께서 설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991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1992년도 이 성당 건물을 완성하고 11월 달에 이문희 대주교님께서 축성식을 하심으로써 이 성당이 완공되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대학은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학교의 어떤 따뜻한 심장,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심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중요한 그 행사들, 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를 흔히 배에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그런 곳이 이렇게 고해, 바다란 표현을 많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배를 통상적으로 교회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그 방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로 가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존재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드러나는 건물이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인 이 성당은 그 방주, 즉 배의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당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물, 거룩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왜 거룩하냐 하면 하느님과 관계된 물건이고 또 하느님과 관계된 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행위 안에서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제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미사가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장소이고요. 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감실입니다.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일컬어진 성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사 때 축성된 성체를 모시는 곳이 감실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성당 가운데 보면 항상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사에 필요한 그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독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대 뒤 옆을 보면 오르간이 보이죠. 이것은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정식적으로 전례가 이루어지는, 미사가 이루어질 때에 공식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오르간이거든요. 공적으로 인정받은 악기는 유일한 악기죠. 그래서 오르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사 때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그런 그 전례 때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 옆쪽, 양쪽을 보면은 14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14가지의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 또는 조소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성당에 비치를 하고요. 각 14곳, 한 곳 한 곳마다 신자들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14처를 성당 양벽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 입구에 보면 성수대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 성수를 이렇게 담아두고, 그리고 신자들이 들어올 때 이 성수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십자성어를 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성당 밖에는 세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당은 거룩한 곳이고 성당에 들어오면서
성수를 짓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바깥에서 더러웠던 모습을 정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당에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수를 비치하게 되는데 이 성수를 담아두는 곳이 성수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당 안에 있는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말하기 전에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빛이다. 그리고 진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밝게 비추어 줌으로써 볼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은 따뜻한 온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냥 강하게 들어오면 눈부시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 빛이 싫다고 너무 막아버리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빛의 강약을 그리고 그 색깔을 둬서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빛의 성격인 진리, 그 다음에 사랑, 온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성당의 창에 생유리를 붙여서 그 기하학적인 그런 조각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그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우리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원동수 신부님이라고 그림도 그리셨고 또 생유리 작업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원동수 신부님께서 만드신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당에는 십자고상을 이렇게 큰 십자고상을 걸어두는데 우리 성당에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큰 십자가를 제작해서 놓았는데 이것도 다른 성당에 없는 좀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 양 옆에 스탠드 가장 중요한 스탠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일생, 성모님의 일생, 그리고 성 요셉과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는 낮 12시가 되면 항상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전과 오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강의를 하거나 학교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가 12시가 되면 하루의 가장 중심 시간, 정오 아닙니까? 바로 이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직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가를 부를 때 하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에, 가장 절정이 되는 시간에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미사하고 성가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성당이 살아있구나. 또 성당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있고 단순히 또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매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숲과 같은 안식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은 여기 직장이잖아요. 직장은 늘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치열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고 뭐 또 때가 되면 시험을 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성당은 늘 고요함이 있습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오면 늘 그 휴식과 같은 그리고 숲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안식과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당이지만 여기를 직장으로 봤을 때는 성당 밖은 정말 직장이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대학인데 그 한가운데에서 숲과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영혼의 휴식이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학교, 대학교 안에 있는 성당이 가질 수 있는 큰 의미이고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구 대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고요. 안상호 요셉 신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당의 책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 학교의 전체적인 교목에 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목처장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의 교목처를 맡게 된 거는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 또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지 신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이 성당 안을 통해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에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마음의 여유, 또 뭐 영혼의 안식, 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다른 신부님 한 분, 그리고 두 분의 수녀님, 또 교목처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대구가톨릭대학에서 교목처 활동을 하고 있는 안상호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